근래에는 이제 벨로스타인이 출시가 되면서 그 자동 레브 매칭 기능이라는 게 좀 이슈가 된 상황인데,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더욱 레브 매칭이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레브 매칭이 수동 변속기 주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 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과거에도 물어보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이제 근래에도 몇 분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레브 매칭 같은 것들이 없이 우리가 뭐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감속 후에 재가속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기어를 조작을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어와 클러치, 브레이크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일반적인 도로 주행 상황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빠질 때 지금 4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속도를 그다지 많이 안 줄였어요. 근데 이제 RPM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 1200rpm 정도에서 가속이 이 상황에서는 악셀이 좀 많이 밟더라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4단이니까 기어를 한 단 정도 내려주시면 되는데, 뭐 이때 레브 매칭 같은 걸 하면 좋겠지만 이미 RPM이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브 매칭이 없더라도 그냥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약간 천천히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악셀을 천천히 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셨듯이 제 일단 몸으로 느낀 반응에서도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RPM 게이지 바늘에 이제 이렇게 떴다가 뭐 붙었다가 이런 식의 게이지가 요동치는, 타코미터 게이지가 요동치는 듯한 현상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속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지를 위한 감속이 아니죠. 제동을 위한 감속이 아니고 이제 그냥 단순 감속을 위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아까처럼 뭐 4단 기어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다가 속도를 그다지 많이 안 줄이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정도로 이제 들어와서 다시 가속을 해야 될 때, 그때 RPM이 한 1200, 300 정도, 그러니까 150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클러치를 밟은 다음에 여유있게 기어를 한 단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여주면서 가속 페달을 서서히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클러치를 붙이고 가속 페달을 밟고 하는 이 과정은 출발할 때의 느낌과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RPM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클러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반클러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클러치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좀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런 변속 충격들이나 회전수의 차이를 좀 보상해준, 마찰력으로 보상을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약간씩 마찰시켜서 이제 소모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충격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속을 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 벨로스타인이 지금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는 차고 재밌는 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어떤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재미 측면을 찾기 위해서 다시 수동운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허가 내가 이제 뭐 1종 보통 혹은 뭐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니까, 수동차 면허는 있으니까 뭐 좀 타고 다니면 어떻게든지 운전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허 딴지 뭐 한 10년 뭐 만에 이제 수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막상 뭐 출발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을 하고 다른 차의 뭐 흐름에 맞춰서 끼어들고 뭐 우회전하고 뭐 신호에 맞춰 가지고 또 적절히 이제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하는 게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초보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초보분들한테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뭐 RPM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뭐 보통은 한 3000rpm 미만 정도. 그리고 이제 배기량이 낮고 힘이 좀 약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RPM이 좀 더 쌓여 힘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맥시멈 한 4000rpm 정도까지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3000rpm 미만에서 이제
기어 변속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레이싱 테크닉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레이싱 테크닉이라는 거는 뭐 레브 해칭이나 피렌토나 뭐 이런 류의 이제 테크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쓰지 않아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상주행에서 그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쓴다라기보다는 그 연습을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평소 때 연습을 충분히 해두면, 이거 이제 필요성, 그러니까 일상주행을 우리가 할 때 이런 기술들이 또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상황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내가 그 기술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 사용을 이제 하려면 충분히 그 기술들이 평소 때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뭐 자동이건 수동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운전이 이제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하시면서 충분히 능숙해지고 나면, 초보 운전 때는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승자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라는 거는 생각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도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제 운전이 충분히 능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운전 자체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도 이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뭐 소위 그 휴대폰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딴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이제 뭐 이런 뭐랄까 이제 기술들, 운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동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주행과는 다른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내가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돼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은 내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면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소 때 연습을 하고자 해 놓으면 그 상황이 이제 그게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소 때 그걸 연습을 해 두자라는 측면에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게 일상주행을, 수동 변속기를 몰고 있는 일상주행에서 뭐 항상 꼭 반드시 필요한 테크닉이고 언젠간 익혀야 될 테크닉이다 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이제 단계라는 게 다 있겠죠. 이제 입문자 단계, 그 다음에 중급자 단계, 상급자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면, 내가 뭐 입문자 단계인데 갑자기 중상급의 어떤 내용을 갑자기 이해하거나 몸에 숙달시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입문자 단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조작에 대한 부분을 좀 능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 근데 이제 제가 주행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마 뭐 히렌토를 사용을 하거나 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계속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머슬 메모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런 근육을 사용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우리가 뭐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뭐 수십 년간 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그 일이 그냥 몸에 완전히 뱄다라는 표현이 있죠. 몸이 기억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머슬 메모리라는 게 뇌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에 이제 비유가 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 저도 역시 몸이 기억을 하게끔 계속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는 주제와 다르게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히렌토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제가 무의식적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이제 보면 이때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속도가 줄어들죠. 지금은 한 1500rpm 정도고 제가 빠르게 뭐 앞차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앞에서 제가 좌회전을 할 거거든요. 자, 이때 이제 일반적인 제 상황이라면 뭐 히렌토를 써서 2단으로 내려서 들어가겠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먼저 브레이크를 밟죠. 그 다음에 RPM이 한 100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냥 2단을 넣고 아까 출발할 때 요령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클러치를 놔주면서 악셀을 밟아주면서 가속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보셨듯이 뭐 화면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런 위화감 없이 코너를 잘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시내 주행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내가 5단으로 달리고 있건 4단으로 달리고 있건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이 되고 RPM이 한 1200, 300 정도, 그러니까 1500 미만으로 떨어져서 차가 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는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시면 돼요. 브레이크만 밟으시다가 그 다음에 웬만하면 코너 진입 전에 기어를 바꿔두시는 게 좋은데, 자,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는 상태죠. 그때 이제 클러치를 밟아서 기어를 2단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요령처럼 다시 부드럽게 클러치를 붙여주면서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 밟아서 가속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상황을 하나 가정해서 예를 들어 보면 5단으로 한 80km 정도 달리고 있다가 내가 거의 한 20km 정도까지 감속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뭐 코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5단 80km로 달리다가 20km가 될 때까지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약간 시동이 꺼질 것처럼, 물론 꺼지지는 않습니다만 시동이 꺼질 것처럼 덜덜덜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별로 그닥 유쾌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20km가 되기 전에 차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5단 상태에서 한 단 정도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단으로 내리는 거죠. 제가 저 앞쪽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3단 한 50km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자, 지금 3단에서 계속 제가 브레이크만 밟고 있다가 30km 정도 해서 클러치를 밟아서 이제 동력을 끊어줬죠. 그때도 브레이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클러치를 밟아주는 순간에 동력이 끊어지면서 약간 차가 조금 저항감이 덜어지게 나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조절은 거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상태로 밟는다라고 표현을 보통은 하지만 그게 뭐 항상 브레이크 각도를 똑같이 밟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여기 3단 브레이크, 자, RPM이 지금 한 150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따로 기어 변경 없이 브레이크를 놔준 다음에 다시 악셀로 가속을 했죠. 만약에 앞서 이 좌회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 RPM이 뭐 한 1000rpm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기어를 한 단 내려줬겠지만, 지금은 빠르게 재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기어를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내가 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앞차랑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류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RPM을 항상 높게 유지할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주행을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따라 붙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한 중급 단계 이상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렇게 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도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설명하려던 부분들이 설명이 미처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5단 달리면서 속도를 줄여서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쉽게 잘 나오질 않네요. 아무튼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 앞쪽에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4단, 5단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저 5단 올라갔고요. 지금 한 60km 정도 되는 상황이죠. 저 앞쪽에서 좌회전, 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여유있게 밟으시고, 자, RPM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4단, 지금은 제가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4단으로 돌긴 했지만 레브 매칭 없이 그냥 브레이크만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5단에서 4단으로 이제 내렸죠. 근데 RPM이 워낙에 낮은 RPM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단에서 4단 정도 내리는 거에 있어 가지고 변속 충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게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단 정도로 내렸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단지 내리는 타이밍이 여기서 이제 좀 빨라버린다든지, 지금 5단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이 되면서 RPM이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어를 한 두어 단 건너뛰면서 5단에서 갑자기 3단으로 혹은 2단으로 넣어버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차가 엄청 울컥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도 강하게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노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뭐 빗길이라든지 뭐 빙판길인 상황에서는 그 구동륜의 접지력이 상실이 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레브 매칭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이런 여유로운 속도 상황에서는 굳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레브 매칭은 필요 없죠. 단지 클러치를 조금 부드럽게 놔주는 정도. 그 다음에 차가 감속이 되면서 뭐 힘을 좀 잃어서 덜덜거리는, 그 엔진이 이제 덜덜거리는 느낌이 드는 그 정도 상황에서는 기어를 한 단 정도 내려주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뭐 속도에 따라서는 3단으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 3단이나 4단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클러치 브레이크로 속력을 먼저 충분히 감속을 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를 밟아서 한 1000rpm 정도 부근이 되겠죠. 클러치를 밟아서 기어를 2단으로 바꿔주시고, 뭐 2단 혹은 3단 정도가 될 텐데 바꿔주시고 다시 재가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2단, 어떤 경우에 2단으로 바꿔야 되냐, 또 어떤 경우에 3단으로 바꿔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속력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한 20km 정도에서는 2단으로 바꿔야 되고, 뭐 한 30km, 35km 정도? 40km 정도에서는 3단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속력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속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행 중에 지금 내가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는 전방이나 측면을 주시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속도계를 보고 있다?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속도감을 내 몸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지금 4단으로도 충분히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돌 수 있지만, 자, 브레이크를 밟고 3단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클러치를 천천히 떼주는 거예요. 자, 변속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레브 매칭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단지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RPM 보정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동 변속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변속 충격이 있을 것 같다, 혹은 뭐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미리 판단이 돼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쉬운 목표니까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먼저 목표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시점에서 기어를 내리면 변속 충격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부분만 가지고 그걸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감은 금방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주행을 하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뭐 레브 매칭 없이 그냥
어떤 타이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해서 들어가다가 기어를 내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상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도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면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와 좀 다르게 얘기를 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의식 중에 내가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운전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잘 전달되도록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부근을 한 바퀴 정도 더 돌아보면서 제가 마무리를 한번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 정리 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3단 왼쪽 코너를 돌아야 되니까, 자,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근데 이제 앞에 BMW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도네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속도에 맞춰서 도느라고 3단에서 따로 기어를 내리진 않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운전을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평균 정도 수준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코너에서 방금 정도 속도였으면 아마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3단으로 주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이제 재가속을 하는 상황이면은 기어를 2단으로 바꿔줬겠죠. 자, 지금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차가 완전히 멈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출발하려고 2단으로 바꿨습니다. 만약에 빠른 가속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뭐 RPM을 띄운 다음에 1단을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부드럽게 주행을 했고요. 자, 4단 들어가 있는 상태, 5단. 자, 앞에 지금 차가 들어오죠? 지금 속도가 감소해가지고 RPM이 한 10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4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RPM이 지금 4단에 붙으면서 한 100 RPM 정도? 살짝 이제 뜨면서 부드럽게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재가속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뭐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차가 이제 힘이 없다, 4단에서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때는 지금 정도 속도면은 뭐 2단을 넣어도 되지만 3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능적으로 약간 RPM을 띄워주는 동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없어도 연속 충격은 지금 정도 회전 영역대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영상 분량이 뭐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 정도로 한번 마감을 해 볼게요. 마감을 해보고, 마무리는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달리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영상 초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도 뭐 히렌토, 그 다음에 뭐 싱글 클러치, 더블 클러치 이런 류의 이제 그 기술들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 내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달리는 방식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제 지금까지 주행을 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주행을 하는 거는, 제가 정말 수동 초보 시절 때 좀 주행을 한 것 이후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더 쉬운 주행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이제 의식을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뭐 히렌토를 쓰면서 들어왔을 상황이 있었고, 이제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이거는 뭐 횡단하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으니까. 얼마나 민폐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은 사실 RPM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랩 매칭을 안 써도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습하는 측면이 강해요. 자, 그리고 저 앞쪽 코너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4단까지 올라갔고 2단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브레이킹. 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높은 RPM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는 회전계, 속도계 전혀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50km 정도 맞춰야 되니까 지금 잠깐 봤는데, 일상적으로 랩 매칭을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뭐 히렌토를 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에서 저는 속도계를 전혀, 회전계 역시도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가끔씩 볼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봅니다. 보고서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지 않고 몸으로 지금 잘 됐다 안 됐다를 느낄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또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올 정도가 돼야 이게 내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자,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뭐 감속 후 재가속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 연장선 상으로 뭐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기어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브레이크,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악셀 등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지, 약간 초급 단계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언제든 질문 환영하고요. 우선 수동 변속기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처럼 편하게 조작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갑자기 막 히렌토를 난 써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이제 기본적인 운전 방법, 그 다음에 클러치를 다루는 방법 등을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랩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연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뭔가 재미가 있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로 다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이제 가성비 음료, 커피 중에서 가성비 음료를 이제 따지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스타벅스에는. 그게 이제 일반 이 에스프레소 커피와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려가지고 거기다 물을 탄 게 아메리카노고,